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산발된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내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비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다시 내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이나 잘 챙겨. 완벽한 아내가 돼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그 말에 남편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탓했다. 맞아.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해. 엄마 말씀대로 해.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일해온 직장이었다. 준호와 만난 건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였다. 그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서부터였다. 민지야, 요즘 여자들은 일만 하느라 집안이 엉망이야. 내가 직장 다니니까 준호가 피곤해 보이네. 이런 말들이 시작이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강해졌다. 아기 낳으려면 직장 그만둬야 해. 완벽한 엄마가 돼야지. 나는 아직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내 커리어가 중요했다. 준호는 항상 중립을 지키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편이었다. 민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 다 내 생각해서 그러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너는 왜 어머니 말씀대로 안 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그 무언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다. 민지야, 내일 회사에 사표 내라. 내가 준호한테 말했어? 내가 안 그러면 이 집안에 불화가 생길 거야. 나는 충격받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어머니, 왜 저만 포기해야 해요? 준호도 집안일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가 감히. 준호가 끼어들었다. 민지, 그만해. 내가 왜 그래?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야 해.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내 삶을 되찾아야 해.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고 준호는 점점 나를 탓했다. 내가 고집 피우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한 달 후 상황은 악화됐다. 시어머니가 내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가정에 충실해야 해요. 상사가 나를 불렀다. 민지 씨, 집안 사정이 복잡한가 봐요. 괜찮아요. 나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따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왜 내 일에 끼어들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지? 내가 이해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왜 나만 탓해? 왜 나만 희생자야? 나는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이혼할까 봐. 친구들은 충격받았다. 민지야, 한국에서 이혼은 쉽지 않아. 특히 시어머니가 저러시면.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완벽한 아내가 되는 대신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액자를 깨는 그 행동으로 모든 게 시작됐다. 유리 파편을 치우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내 반란이 시작됐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년이. 준호가 달려왔다. 민지,
너 미쳤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이제야 제정신이 됐어. 그 후로 집안은 전쟁터가 됐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나를 비난했다. 내가 준호를 망치고 있어? 완벽한 아내가 못 되니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일에 집중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을 하며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준호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렸다. 오늘도 늦었네. 엄마가 또 화나셨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어머니를 달래지 않아? 왜 나만? 준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 너 때문에 피곤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결혼 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서울의 카페에서 데이트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먼지가 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민지야, 오늘부터 내가 요리 가르쳐 줄게. 직장 그만두고 배워. 나는 거부했다. 어머니, 저 일해야 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왜 그래? 한국 여자는 가정을 우선해야 해. 준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엄마, 민지가 바빠서. 그날 저녁, 싸움은 절정에 달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이혼해.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혼할게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민지, 진심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탓이야. 항상 나만 탓하니까.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가 필요해요. 정신적 학대나 압박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녹음한 대화들을 보여줬다. 시어머니의 요구, 준호의 탓,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이게 정말 끝인가? 사랑했던 사람과? 친구 지은이가 나를 위로했다. 민지야, 내가 잘한 거야. 한국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참아. 이제 내 삶 살아.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회사 동료들도 응원했다. 민지 씨, 강해요.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준호를 버리려 해. 이기적인 년이야. 내 부모님까지 연락이 왔다. 민지야, 참아. 시집살이 다 그래. 나는 울었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여자만? 준호는 변했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 애썼다. 민지, 미안해. 엄마 말씀 듣지 말았어야 해. 하지만 늦었다. 준호야,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항상 탓만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이야. 이혼 절차가 진행되며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속으로 물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완벽한 아내가 아닌 완벽한 내가 되고 싶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민지 씨, 프로젝트 성공으로 팀장 되어. 나는 기뻤다. 이게 내 삶이야.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지야, 돌아와. 준호가 아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제 삶 살아요. 새 삶은 쉽지 않았다. 이혼 후 나는 홀로 서야 했다. 친구들은 축하했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이혼 여자나. 왜 그랬대? 이런 속삭임이 들렸다. 한국에서 이혼은 여전히 낙인이었다. 특히 시어머니의 압박 때문이라면 더했다. 준호는 가끔 연락했다. 민지, 다시 생각해봐.
엄마도 반성하셨어.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준호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탓이야. 미안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AI 개발팀. 열심히 일하며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빈 방이 나를 반겼다. 외로워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민지야, 재혼할 생각 없어. 나는 웃었다. 아직 아니에요. 제 자신부터 사랑해야 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카페에서. 민지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놀랐다. 어머니, 왜요? 그녀는 고백했다. 나도 젊을 때 직장 포기했어. 후회했어. 너한테 그 짐을 지우려 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어.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문화가 그래? 여자는 희생해야 해. 나는 말했다. 이제 변해야 해요. 저처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한테 말할게. 내가 옳았어. 그 후 준호와 다시 만났다. 민지, 엄마가 변하셨어. 나도 변할게.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속으로 고민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 승민이 나를 도왔다. 민지 씨,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는 부드러운 남자였다.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준호의 생일 파티. 시어머니가 초대했다. 민지야, 와줘. 나는 갔다. 그곳에서 준호가 무릎 꿇었다. 민지, 다시 시작하자. 내 꿈 응원할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준호야, 늦었어. 나 이제 혼자서도 행복해. 파티에서 나와 승민을 만났다. 괜찮아. 그는 물었다. 나는 웃었다. 응, 이제 자유야.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승민은 나를 이해했다. 내 일 중요해. 나도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 민지야, 도와줘. 준호의 전화.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 왜요? 그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덕분에 깨달았어. 미안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녀의 삶은 나와 비슷했다. 젊을 때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택했다. 민지야, 나처럼 되지 마.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준호는 매일 왔다. 민지, 고마워.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변했다. 준호야, 민지 자유롭게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끝났다. 나는 승민과 더 가까워졌다. 민지, 사랑해. 이 그의 고백에 나는 행복했다. 회사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AI 프로젝트가 상을 받았다. 민지 씨, 축하해. 동료들의 박수.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 반란의 결과야. 하지만 가끔 준호를 떠올렸다. 그도 변했을까?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다. 민지, 행복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응, 이제야. 그는 웃었다. 잘 됐네. 미안했어. 우리는 친구처럼 헤어졌다. 새로운 삶에서 나는 여성 모임을 만들었다. 완벽한 아내 신화 깨기 멤버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가 직장 그만두라 해요. 남편이 탄만해요. 나는 조언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희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그녀는 나를 딸처럼 대했다. 민지야,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용서가 이렇게 해방감을 주네. 승민과 결혼을 준비했다. 그는 내 꿈 존중할게 라고 약속했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왔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재혼 소식을 전했다. 민지, 나도 행복해. 나는 축하했다. 모두가 성장했어. 결혼 후 승민과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 그는 집안일을 나누고 내 일을 응원했다. 민지, 내가 빛나 그의 말에 행복했다. 회사에서 CEO가 됐다. 여성 리더로서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는 책을 썼다. 내 인생의 후회, 그 안엔 나의 이야기가 있었다. 며느리 덕분에 깨달았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한국 여성들, 꿈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강연을 다녔다. 완벽한 아내가 아닌 완벽한 자신 되기. 청중들의 박수. 이게 내 사명인가? 준호와 재회했다. 그의 새 아내는 직장인이었다. 민지, 내 덕분에 변했어. 우리는 웃었다. 아이를 가졌다. 승민, 기뻐. 그는 안아줬다. 시어머니가 왔다. 할머니 될게. 그녀의 눈에 기쁨이 넘쳤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떠올랐다. 그때 참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 반란이 나를 만들었다. 아이를 낳고 삶은 더 풍요로워졌다. 민지, 내가 엄마로서도 완벽해. 이승민의 말.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완벽하지 않아. 그냥 나야.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민지야, 내가 내 구원자야. 그녀는 과거를 털어놨다. 나도 꿈이 있었어. 포기한 게 후회돼서. 나는 말했다. 어머니, 이제 늦지 않았어요. 함께해요. 우리는 함께 여성단체를 만들었다. 변화의 목소리. 멤버들이 모였다. 시어머니의 압박. 어떻게 이겨? 나는 공유했다. 반란으로. 자신을 선택하세요. 준호의 가족도 변했다. 그의 새 아내가 말했다. 민지 씨 덕분에 자유로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됐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나야. 완벽한 아내가 아닌 강한 여자. 삶의 교훈. 희생이 아닌 선택이 행복을 만든다.